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새벽 5시, 김순애는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지만 몸은 아직 기억하고 있었죠. 이 시간이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요.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순애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어요.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보리차를 끓이는 동안 텅 빈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아침마다 두 사람분의 물을 끓이는 습관은 고쳐지지 않았죠. 오늘은 뭘 준비해야 하나? 순애는 냉장고를 열어 재료들을 확인했습니다. 동태, 부추, 깻잎, 고추. 시장 가게를 운영한 지도 어언 15년째였어요. 처음엔 남편과 함께 시작했던 작은 반찬 가게였습니다. 남편은 주로 장을 보러 다녔고 순애는 요리를 담당했죠. 그렇게 둘이서 힘을 합쳐 가게를 키워왔는데 이제는 혼자 모든 걸 해내야 했습니다. 무겁게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순애는 멈추지 않았어요. 멈추면 외로움이 밀려올 것 같았거든요. 아침 6시 반 순애는 손수레에 반찬통들을 가득 실었습니다. 동태전, 깻잎장아찌, 열무김치, 시금치나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담은 반찬들이었죠. 시장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걷는 이 시간이 순애는 좋았어요. 아직 세상이 깨어나기 전 자신만의 시간 같았거든요. 어이구, 순애 씨 또 벌써 나오셨네요. 시장 입구에서 과일 가게를 하는 박 사장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순애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건넸죠. 시장은 이미 활기로 가득했어요. 아침장을 보러 온 손님들과 가게 문을 여는 상인들로 북적였습니다. 순애는 익숙한 발걸음으로 자신의 가게 앞에 도착했어요. 아니, 순애야. 오늘도 그렇게 일찍 왔어? 옆 가게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정이었죠. 순애의 오랜 친구이자 라이벌이었어요. 정희는 김치와 장류를 파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가게는 불과 3칸 떨어져 있었죠. 너도 일찍 나왔잖아. 손님 먼저 잡아보겠다고? 순애가 씩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정희는 코웃음을 쳤어요. 내가 왜 내 손님을 탐내? 내 단골들만으로도 바쁘다고. 그래. 그럼 어제 우리 단골 이씨 아주머니가 내 가게 앞에서 서성이던 건 뭔데? 그건 그냥 지나가다가 인사하려고 그랬던 거지. 두 사람은 투닥거리면서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런 티격태격이 벌써 몇십 년째였을까요? 순애와 정희는 같은 동네에서 자라 함께 시집오고 나란히 시장에 가게를 냈어요. 서로 경쟁하면서도 의지가 되는 사이였죠.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곁에서 묵묵히 함께해준 사람은 정희였습니다. 순애야, 오늘 동태 싱싱한 거 들어왔어? 단골 손님 한 분이 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순애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럼요. 오늘 새벽에 갓 손질한 거예요. 동태전 한 접시 드릴까요? 그래요. 그럼 깻잎 장아찌도 조금 주세요. 알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순애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반찬을 담았습니다. 손님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돈을 건넸죠. 이런 일상이 순애에게는 평온함이었어요. 특별할 것 없는 하루하루였지만 그 속에서 순애는 자신의 자리를 찾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시장은 더욱 붐볐어요. 순애는 쉴 틈 없이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정희와는 계속 옥신각신했죠. 순애야, 내 깍두기 맛이 예전만 못한 것 같던데? 정희가 슬쩍 한마디 던졌습니다. 순애는 발끈했어요. 뭐, 우리 깍두기가?
오히려 내 김치가 너무 시큼한 거 아냐? 시큼하긴. 이게 제대로 익은 맛이라고. 에이, 인정 못하는 것 봐라. 두 사람의 옥신각신을 지켜보던 다른 상인들은 피식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시장의 명물이었거든요. 순애와 정의의 티격태격은 시장의 활력소 같은 거였어요. 오후가 되자 손님들의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순애는 잠시 평상에 앉아 숨을 돌렸어요. 정의도 옆에 와서 나란히 앉았죠. 순애야, 요즘 몸은 좀 어때? 정의의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순애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뭐, 그냥 그렇지. 나이가 나이인데 어디 하나 안 아픈 데가 있겠어? 그러게 말이야. 우리도 이제 70이 넘었잖아.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시장 풍경을 바라보며 각자의 생각에 잠겼죠. 순애는 문득 남편 생각이 났어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지금쯤 옆에서 농담을 던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운 마음이 스쳤지만 순애는 이내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움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었거든요. 정희야, 우리 저녁에 막걸리 한잔 할까? 순애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지. 오늘은 내가 파전 부쳐줄게. 그래. 그럼 나는 동태전 좀 싸갈게. 두 사람은 약속을 하고 다시 각자의 가게로 돌아갔습니다. 순애는 남은 반찬들을 정리하며 흥얼거렸어요.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이런 날들이 이어질 거예요. 순애는 그렇게 믿었죠. 하지만 순애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평온한 일상에 균열이 생길 거라는 것을요.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순애는 가게 문을 닫을 준비를 했어요. 오늘도 무사히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순애는 새벽같이 일어나 시장으로 향했어요. 오늘따라 날씨가 화창했죠. 파란 하늘이 기분을 좋게 만들었습니다. 순애는 가게 앞 평상을 닦으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순애 씨, 오늘 날씨 정말 좋네요. 지나가던 단골 손님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순애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죠. 오전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손님들이 끊이지 않았거든요. 점심때가 되자 순애는 잠시 한숨을 돌렸습니다. 김밥 한 줄로 간단히 점심을 때우고 있었죠. 저기, 혹시 김순애 씨 맞으세요? 갑자기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들었어요. 가게 앞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죠. 깔끔한 옷차림에 단정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얼굴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네, 제가 김순애인데요. 누구시죠? 순애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자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입을 열었어요. 저는 박미영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해요. 박미영? 처음 듣는 이름인데요. 무슨 일로 저를 찾으신 건가요? 순애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 여자를 본 기억이 전혀 없었거든요. 미영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죠. 사실은 말씀드리기가 정말 어렵네요. 저는 김철수 씨의 딸입니다. 순간 순애의 손이 멈췄습니다. 김철수. 그건 순애의 남편의 이름이었어요. 순애는 미영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죠? 우리 남편의 딸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이렇게 찾아오기까지 정말 오래 고민했어요. 하지만 더는 미룰 수가 없어서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애는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죠. 남편의 딸, 그게 무슨 말인가요? 순애와 남편 사이에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평생 그게 한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 여자는 남편의 딸이라고 했어요. 아니, 이게 무슨...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순애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이쪽을 쳐다봤어요. 순애는 황급히 미영을 가게 안쪽으로 끌어당겼죠. 여기서 이런 얘기하면 어떡해요. 들어오세요. 가게 안으로 들어선 미영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순애는 그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봉투 안에는 오래된 사진과 몇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남편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낯선 여자가 서 있었죠. 두 사람은 웃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남편의 얼굴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옆에 여자는 처음 보는 사람이었죠. 이 여자는 누구예요? 제 어머니입니다. 돌아가신 지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미영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순애는 다른 서류들을 펼쳐봤어요. 출생신고서,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유전자 검사 결과지까지 있었습니다. 서류들은 미영이 김철수의 딸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죠. 이게 사실이란 말인가요? 순애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사실입니다. 아버지는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저와 어머니를 따로 돌봐주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매달 생활비를 보내주셨죠. 그럼 우리 남편은 평생 저를 속인 거네요? 순애는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어요. 가난했지만 서로 의지하며 살았다고 믿었죠. 그런데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단 말인가요? 아주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찾아온 건 미영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순애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왜 이제 와서 나타난 거예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왜 안 나타났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아주머니를 만나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주머니가 상처받을까봐 두려워하셨죠. 그래서 저도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남편이 없으니까 유산이라도 받으러 온 거예요? 순애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미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전 단지 제 권리를 찾고 싶을 뿐이에요. 아버지가 남기신 게 있다면 그건 제게도 몫이 있잖아요. 권리, 유산? 무슨 소리예요? 우리 남편은 가난하게 살다 가셨어요. 남긴 거라곤 이 작은 가게밖에 없다고요. 순애가 소리쳤습니다. 미영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아주머니, 혹시 아버지 명의로 된 계좌가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계좌? 그야 당연히 하나죠. 우리 부부 통장 하나뿐이었어요. 아닙니다. 아버지는 비밀 계좌를 여러 개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미영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은행 잔고 증명서였어요. 순애는 그 서류를 받아들었죠. 그리고 거기 적힌 숫자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 돈이 다 뭐예요? 수십억 원. 믿을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순애는 서류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미영이 황급히 받쳐줬죠. 아버지는 부동산 투자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식도 하셨고요. 제가 조사해 보니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고 계셨더라고요. 순애는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이 그런 돈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럼 왜 평생 가난하게 살았던 걸까요? 왜 순애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걸까요? 거짓말이에요. 이건 다 거짓말이라고요. 순애가 비명처럼 외쳤습니다. 바로 그때 가게 문이 벌컥 열렸어요. 순애야, 무슨 일이야?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 정희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정희는 순애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눈물범벅이 된 순애의 모습이 처음 보는 것이었거든요. 정희야, 나. 순애는 말을 잇지 못하고 정희에게 매달렸습니다. 정희는 미영을 날카롭게 쳐다봤어요. 당신은 누구요? 우리 순애한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미영은 난처한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순애는 정희의 품에 안긴 채 흐느껴 울었죠. 평생을 함께한 남편이 낯선 사람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정희는 순애를 부축해 평상에 앉혔습니다. 순애는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정희는 미영에게 다가가 따져 물었죠. 도대체 무슨 일인지 설명 좀 해보시오. 우리 순애가 왜 이렇게 된 거요? 미영은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자신이 순애의 남편의 딸이라는 것, 그리고 유산 문제로 찾아왔다는 것까지요. 정희는 이야기를 듣는 내내 표정이 굳어갔어요. 설명이 끝나자 정희는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도 다 있네. 남편 죽고 3년이 지나서야 숨겨둔 딸이 나타나다니. 저도 이렇게 찾아오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권리? 지금 권리 타령하는 거요? 당신이 어디서 나타나서 우리 순애 평생 일궈온 걸 빼앗아 가겠다는 거요? 정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미영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순애는 두 사람의 대화를 멍하니 듣고만 있었죠. 아직도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희야. 순애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정희는 순애에게 다가가 손을 꼭 잡았어요. 순애야, 정신 차려. 이건 사기일 수도 있어. 요즘 이런 수법으로 노인들 돈 뜯어내는 사람들 많다고 뉴스에도 나오잖아. 하지만 사진도 있고 서류도 다 있어. 그리고 남편 명의 계좌에 돈이. 그게 다 조작일 수도 있지. 요즘 그런 거 만드는 게 어렵지도 않대. 정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고개를 저었어요. 사진 속 남편의 얼굴이 너무 선명했거든요. 그건 결코 조작된 게 아니었습니다. 정희야, 난 알아. 그 사진 속 사람이 우리 남편이 맞아. 표정까지 똑같아. 저렇게 웃을 때 눈가에 주름이 생기는 것까지.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희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미영이 다시 입을 열었죠. 아주머니, 저도 이 상황이 힘들어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많지 않거든요. 어렸을 때 가끔씩 찾아오셔서 용돈 주시고 가시던 기억뿐이에요. 전 아버지를 제대로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도 없어요. 미영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순애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미영도 피해자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럼 당신 어머니는요? 우리 남편과 어떤 사이였어요? 순애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어머니는 아버지의 첫사랑이셨대요. 어머니 말씀으로는 결혼 전에 사귀던 사이였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집안 사정 때문에 헤어졌대요. 그러다가 몇 년 후에 다시 만나셨고 제가 태어났죠. 그럼 우리 남편이 바람을 피운 거네요. 정희가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순애는 주먹을 꽉 쥐었죠.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평생을 속고 산 거였어. 나는 남편이 나만 사랑한다고 믿었는데. 순애야,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사람 말대로 유산이 정말 있다면 그건 내가 지켜야 해. 평생 고생한 건 너잖아. 정희가 순애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들어 미영을 바라봤어요. 당신은 뭘 원하는 거예요? 정확히 무슨 목적으로 온 거죠? 제 몫을 받고 싶어요. 법적으로 저도 상속인이에요. 친자 확인도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유산 중에서 제 몫을 받는 게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 미영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순애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유산. 나는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어요. 우리 남편은 나한테 단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나한테는 숨겼을까요?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미영도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순애는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주워 모았어요. 손이 떨렸지만 하나하나 정리했죠. 알았어요. 친자 확인하세요. 그리고 법적으로 절차를 밟으세요. 당신 말대로 정말 딸이라면 나도 어쩔 수 없겠죠. 순애야, 무슨 소리야? 그렇게 쉽게 포기하면 어떡해? 정희가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고개를 저었어요. 정희야, 난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일단 진실부터 확인해야겠어. 순애는 미영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미영은 명함을 받아들었어요. 연락처 남겨주세요. 변호사 선임하면 연락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아주머니,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이해해 주세요. 미영은 고개를 숙이고 가게를 나갔습니다. 순애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정희는 순애 옆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죠. 순애야, 정말 괜찮아? 변호사 선임한다고 했는데 돈은 어떡할 거야? 모르겠어, 정희야. 지금은 아무 생각도 안 나. 순애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정희는 순애의 등을 토닥였어요. 일단 오늘은 가게 문 닫고 집에 가서 쉬어. 내가 정리 도와줄게. 고마워, 정희야. 두 사람은 함께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손님들이 수군대는 소리가 들렸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순애는 기계적으로 물건들을 정리했죠. 집으로 돌아온 순애는 남편의 유품이 담긴 상자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인 상자였어요. 3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상자였죠. 순애는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남편의 옷가지와 시계, 그리고 낡은 수첩이 들어 있었어요. 순애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남편의 글씨로 빼곡하게 적힌 메모들이 보였죠. 날짜와 금액, 그리고 미음이응이라는 이니셜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영, 박미영. 순애는 수첩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남편은 정말로 평생 미영에게 돈을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매달 빠짐없이 적힌 기록이 그 사실을 증명했죠. 당신은 나한테 뭐였던 거예요? 순애는 수첩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눈물이 또다시 쏟아졌어요. 평생을 함께했다고 믿었던 남편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순애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에는 온통 남편과 미영 생각뿐이었죠. 다음 날 아침 순애는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이제 진실과 마주할 시간이었어요. 법률사무소는 시내 중심가에 있었습니다. 순애는 평생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었어요. 깔끔한 사무실 내부가 낯설게 느껴졌죠. 젊은 변호사가 순애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순애 씨. 전화로 대략적인 상황은 들었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건넸어요. 변호사는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던 변호사가 입을 열었죠. 일단 이 서류들만 봐서는 박미영 씨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출생신고서와 유전자 검사 결과가 모두 있네요. 그럼 정말 우리 남편의 딸이란 말인가요? 유전자 검사 결과를 재확인해 봐야 정확히 알 수 있지만 이 서류가 진짜라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계좌 내역을 보니 상당한 금액이네요. 변호사의 말에 순애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변호사는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법적으로 박미영 씨도 상속인입니다. 배우자인 김순애 씨가 2분의 1을 받고 자녀인 박미영 씨가
2분의 1을 받게 되죠. 만약 다른 자녀가 없다면 말입니다. 다른 자녀는 없어요. 우리 부부는 자식이 없었거든요.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그렇다면 유산은 반반으로 나뉘게 됩니다. 물론 송사를 하실 수도 있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겁니다. 송사요? 네, 박미영 씨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고 법정 다툼을 하는 거죠. 하지만 저 서류들이 진짜라면 승소 가능성이 낮습니다. 순애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엇을 다투겠어요. 진실은 이미 명백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절차대로 진행해 주세요. 친자 확인 재검사를 먼저 신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산 목록을 정확히 파악해야 해요. 순애는 법률사무소를 나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시장으로 돌아가는 길,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죠. 저기 김 여사 가신다. 아이고, 남편 죽고 3년 만에 숨겨둔 딸이 나타났다며? 세상에 그 양반이 그럴 사람 같지 않았는데. 순애는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걸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시장에 도착하자 상인들의 시선이 느껴졌죠. 모두가 자신을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순애 씨, 괜찮으세요? 과일 가게 박 사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애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죠. 가게 앞에 도착하니 정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순애야, 어떻게 됐어? 변호사 만나고 왔어. 법적으로는 미영이한테도 권리가 있대. 뭐? 그럼 유산을 나눠줘야 한다는 거야? 정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배우자랑 자녀가 반반씩 나눠 갔는데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 에이, 말도 안 돼. 평생 너 혼자 고생했는데 갑자기 나타난 사람한테 절반을 준다고? 정희는 붕괴했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담담했어요. 이미 체념한 듯한 표정이었죠. 정희야, 법이 그런데 어쩌겠어. 그리고 미영이도 피해자일지 몰라. 무슨 소리야? 그 여자가 무슨 피해자야? 아버지를 제대로 아버지라고 불러보지도 못했다잖아. 그것도 불쌍한 일이지. 순애의 말에 정희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순애야, 너 지금 정신 차려. 그 여자 편을 들 거야?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그냥 사실을 말하는 거야. 사실? 사실은 내 남편이 너를 배신했다는 거잖아. 그리고 그 결과물이 저 여자고. 정희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또 이쪽을 쳐다봤어요. 순애는 정희를 가게 안으로 끌어당겼죠. 정희야, 목소리 좀 낮춰. 사람들이 다 들어. 들으면 어때? 내가 억울한 거 맞잖아. 정희는 흥분했습니다. 순애는 한숨을 쉬며 앉았어요. 억울하지. 당연히 억울해. 하지만 어쩌겠어. 이미 벌어진 일인데. 그렇다고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거야? 당하는 게 아니야. 그냥 받아들이는 거지. 순애의 말에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며칠 후 친자 확인 재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미영은 김철수의 친딸이 맞았어요. 이제 법적 절차만 남았죠. 소식은 순식간에 마을 전체로 퍼졌습니다. 김 여사네 남편 숨겨둔 딸 있었대요. 어머, 그래요? 그 착해 보이던 양반이? 사람 겉모습만 봐서는 모르는 거래요.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끝이 없었습니다. 순애는 시장에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졌어요. 모두가 자신을 동정하거나 비웃는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저녁 순애는 혼자 가게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님도 뜸했어요. 소문이 퍼지면서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 같았죠. 그때 한 단골 손님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김 여사님, 저 한마디만 할게요. 네, 말씀하세요. 여사님이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고개 들고 사세요. 단골 손님은 짧게 말하고 돌아갔습니다. 순애는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위로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더 슬펐죠. 밤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순애는 남편의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액자 속에서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당신은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왜 혼자 다 짊어지고 갔어요? 순애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분노와 그리움이 뒤섞인 감정이었어요. 남편을 미워하고 싶었지만 완전히 미워할 수도 없었죠. 다음 날 아침 순애는 다시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견뎌야 했어요. 가게 문을 열고 있는데 정희가 다가왔죠. 순애야, 어제 변호사한테 전화 왔어? 응, 왔어. 다음 주에 유산 분할 협의를 한대.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할 건데? 순애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정희야. 솔직히 지금은 아무 생각도 안 나. 순애야, 정신 차려. 이건 내 인생이 걸린 문제라고. 알아, 알아. 그런데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순애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정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순애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죠. 순애는 혼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유산 분할 협의일이 다가왔습니다. 순애는 아침부터 마음이 무거웠어요. 정희가 함께 가겠다고 했지만 순애는 혼자 가기로 했죠. 이건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법률사무소에 도착하니 미영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미영도 변호사를 대동하고 있었어요. 순애는 미영과 눈이 마주쳤지만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순애 측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표했어요. 고인 김철수 씨의 재산 목록입니다. 은행 예금 30억 원, 부동산 5채, 주식 20억 원 상당. 총 자산 가치는 약 6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순간 순애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60억? 그게 무슨 말인가요? 순애는 변호사를 멍하니 쳐다봤어요.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총 60억 원 정도 됩니다. 고인께서 상당한 부동산 투자를 하셨더군요. 강남 일대 건물 2채, 지방 상가 건물 3채를 보유하고 계셨습니다. 순애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60억이라니. 그 엄청난 돈을 남편이 가지고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가난하게 산 건 뭐였어요? 왜 나한테는 한마디도 안 한 거예요?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변호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건 제가 답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다만 고인께서 별도로 남기신 유언장이 있습니다. 유언장이요? 변호사는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남편의 글씨로 쓰인 편지였어요. 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들었죠. 순애에게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세상에 없겠지. 미안해. 평생 너한테 거짓말을 하고 살았어. 사실 나는 젊었을 때 잘못을 저질렀어. 미영이 어머니와의 관계, 그리고 미영이의 존재. 너한테 말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없었어. 내가 상처받을까봐 두려웠거든. 그래서 혼자 짊어지고 가기로 했어. 돈을 모은 것도 미영이와 너 두 사람 모두를 책임지기 위해서였어. 하지만 끝까지 비겁하게 살았네. 용서해줘, 순애야. 편지를 읽는 순애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분노와 슬픔, 배신감이 뒤섞인 감정이었죠. 책임을 진다고? 이게 책임이에요? 나를 평생 바보로 만들고 가난하게 살게 한 게 책임이라고요?
순애가 소리쳤습니다. 미영은 고개를 숙였어요. 변호사들은 어색하게 침묵했죠. 김순애 씨, 진정하세요. 지금은 냉정하게. 냉정하라고요? 어떻게 냉정해요? 30년을 속고 산 사람한테 냉정하래요. 순애는 책상을 탁 쳤습니다. 평생 이렇게 화를 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더는 참을 수가 없었죠. 미영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주머니, 제 아버지는 비겁한 사람이었어요. 저한테도 마찬가지였죠. 평생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하게 했어요. 그저 돈만 보내주면서 숨어 살라고 했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 있어요. 우리 둘 다 똑같이 속은 거잖아요. 아버지는 아주머니한테도 저한테도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미영의 목소리에도 울분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애는 미영을 노려봤어요. 그래서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손잡고 남편을 욕하자고요? 아니에요. 그냥 우리도 피해자라는 걸 말하고 싶었어요. 피해자? 당신은 수십억을 받아갈 피해자네요. 참 좋겠어요. 순애의 말이 날카로웠습니다. 미영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협의는 결렬되었습니다. 순애는 법률사무소를 박차고 나왔죠. 거리를 헤매며 걷다가 결국 시장으로 돌아왔어요. 정희가 달려왔습니다. 순애야, 어떻게 됐어? 60억이래, 정희야. 남편이 60억을 숨겨놨대. 뭐, 60억? 정희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순애는 힘없이 평상에 주저앉았어요. 나는 평생 몇천 원, 몇만 원 아끼려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일했어. 손님들 비위 맞춰가면서 억지 웃음도 지었지. 그런데 남편은 60억을 가지고 있었대. 순애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정희는 옆에 앉아 순애의 손을 잡았어요. 순애야, 정희야, 나는 뭐였을까? 남편한테 나는 도대체 뭐였을까? 순애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 내 잘못이 아니야. 잘못이 아니라고? 그럼 뭐가 잘못이야? 남편이 날 사랑하지 않았던 게 잘못이야? 아니면 내가 너무 순진했던 게 잘못이야? 순애는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정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순애의 등을 토닥일 뿐이었죠. 그날 저녁 동네는 또다시 떠들썩했습니다. 김 여사 남편이 60억을 남겼다는 소문이 퍼진 거예요. 60억이나 된대요? 세상에, 그렇게 부자였으면서 왜 시장에서 장사를 했대요? 모르겠어요. 별난 사람이었나 봐요. 순애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들으며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더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발걸음이 무거웠죠. 집에 도착한 순애는 남편의 유품 상자를 다시 꺼냈습니다. 통장과 서류들을 뒤졌어요. 그리고 숨겨진 계좌 내역들을 발견했죠. 매달 입금되는 엄청난 금액들, 부동산 계약서들, 주식 거래 내역들, 이 모든 걸 나한테 숨기고, 왜 그랬어? 순애는 서류들을 바닥에 흩뿌렸습니다. 분노가 폭발했어요. 평생 모아온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죠. 당신이 나를 사랑했다면 왜 이렇게 할 수 있어? 왜 나를 바보로 만들었어? 순애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남편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순애는 잠들지 못했죠.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새벽이 되자 정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순애야, 자고 있었어? 아니, 한숨도 못 잤어. 순애야, 내 말 잘 들어. 너 그 돈 절대 포기하면 안 돼. 그건 내가 평생 고생한 대가야. 정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지금 순애에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니었거든요. 진실이었죠. 남편이 왜 그랬는지, 자신을 정말 사랑했는지,
그 진실이 알고 싶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순애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시장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손님들이 와도 제대로 응대하지 못했죠. 정희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순애를 지켜봤습니다. 순애야, 밥은 먹고 다녀? 응, 먹어. 하지만 순애의 얼굴은 날로 야위어 갔어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거든요. 밤마다 남편 생각에 시달렸죠. 어느 날 오후 미영이 다시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순애는 미영을 보고 인상을 찌푸렸어요. 또 무슨 일이에요? 아주머니, 잠깐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부탁이에요. 미영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순애는 한숨을 쉬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미영이 뒤따라 들어왔죠. 아주머니, 사실은 돈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에 왔어요? 순애의 목소리는 차가봤습니다. 미영은 가방에서 낡은 앨범을 꺼냈어요. 이거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제 어머니가 남기신 거예요. 앨범을 펼치자 오래된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었어요. 순애가 본 적 없는 사진들이었죠. 남편은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말씀으로는 아버지는 정말 착한 사람이었대요. 하지만 집안 사정 때문에 결혼하지 못했다고 하셨어요. 순애는 사진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미영이 말을 이었어요. 아버지는 어머니와 헤어진 후에 아주머니와 결혼하셨죠. 하지만 몇 년 후에 어머니가 아버지를 다시 찾아갔대요. 제가 생긴 걸 알리려고요. 그래서요? 아버지는 고민 끝에 어머니를 도와주기로 했대요. 하지만 아주머니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셨죠. 아주머니가 상처받을까 봐요. 순애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상처받을까 봐? 그게 나를 위한 거였다고요? 평생 속이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미영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순애는 앨범을 닫아버렸어요. 당신 어머니가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내가 이해할 것 같아요? 나는 평생을 바보처럼 살았어요. 남편이 나만 사랑한다고 믿으면서요. 아주머니, 저도 평생을 숨어 살았어요.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친구들한테 아버지 얘기도 못하고요. 아버지는 우리 둘 다한테 비겁했어요. 미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순애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당신은 남편을 원망하지 않아요? 원망하죠. 많이요. 하지만 동시에 이해도 해요. 아버지도 힘들었을 거예요. 이해? 어떻게 이해를 해요? 순애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미영은 조용히 대답했어요. 아버지는 두 사람 모두를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둘 다 책임지려고 했던 거죠. 비록 방법은 잘못됐지만요. 순애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영의 말이 마음 한편에 와닿았거든요. 미영이 다시 입을 열었죠. 아주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물론 제 몫을 받고 싶긴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저는 가족이 갖고 싶었어요. 평생 혼자였거든요.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제대로 아버지 역할을 못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주머니를 만나고 싶었어요. 미영의 고백에 순애는 당황했습니다. 가족? 이 여자가 자신을 가족으로 생각한다고요?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나를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자격은 없죠. 하지만 우리 둘 다 같은 사람을 사랑했잖아요. 아버지를요. 순애는 미영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미영의 얼굴에서 남편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어요. 눈매며 웃는 모습이 남편과 닮았죠. 나는 당신을 미워하고 싶었어요. 순애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거짓이 된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당신도 피해자더라고요. 아주머니, 내가 정말 미워해야 할 사람은 당신이 아니라 남편이에요. 날 속인 남편. 하지만 그 사람은 이미 세상에 없잖아요. 이제 와서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순애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미영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아주머니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모르겠어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때 정희가 가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순애야, 또 이 사람이 왔네? 정희는 미영을 째려봤습니다. 미영은 일어서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번에 뵀던, 알아요. 기억해요. 그래서 또 무슨 일로 왔어요? 정희의 태도는 냉랭했습니다. 순애가 중간에서 말했어요. 정희야, 미영이는 그냥 얘기하러 온 거야. 얘기? 무슨 얘기? 유산 얘기 아니면 또 무슨 얘기가 있어? 정희는 비꼬듯 말했습니다. 미영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제가 방해가 됐네요. 아주머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정말 아주머니를 힘들게 하려던 게 아니에요. 미영은 그렇게 말하고 가게를 나갔습니다. 정희는 팔짱을 끼고 순애를 쳐다봤어요. 순애야, 너 설마 저 여자 말에 넘어가는 거 아니지? 넘어가는 게 아니야. 그냥 생각을 하는 거지. 무슨 생각? 내 유산을 나눠줄 생각? 정희야, 그건 내 유산만이 아니야. 남편 유산이기도 하잖아. 그래도 내가 평생 고생했으니까 내 거나 마찬가지지. 정희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저었어요. 정희야, 나도 잘 모르겠어. 뭐가 옳은 건지. 옳은 건 내가 내 몫을 챙기는 거야. 왜 갑자기 나타난 사람한테 나눠줘야 해? 그 사람도 남편의 딸이잖아. 순애의 말에 정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순애야, 너 너무 착해서 탈이야.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알아, 정희야. 하지만 나는 미영이를 보면 불쌍하기도 해. 평생 아버지를 제대로 만나지도 못하고 살았잖아. 그건 내 잘못이 아니잖아. 내 잘못은 아니지. 하지만 남편 잘못이야. 그리고 그 잘못의 결과를 미영이가 혼자 짊어지고 산 거고. 순애의 말에 정희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순애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미영의 뒷모습이 저 멀리 보였죠. 순애의 마음속에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최종 재판일이 다가왔습니다. 순애는 새벽부터 잠을 설쳤어요. 오늘 법정에서 모든 게 결정될 거였죠. 유산 분할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려지는 날이었습니다. 정희가 일찍부터 찾아왔어요. 순애야, 준비됐어? 내가 같이 갈게. 고마워, 정희야. 하지만 혼자 갈게. 왜? 혼자 가면 외롭잖아. 이건 내가 혼자 감당해야 할 일이야. 순애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희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더는 말리지 않았어요. 법원에 도착하니 미영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미영의 변호사도 함께였죠. 순애는 자신의 변호사 옆에 앉았어요. 법정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입장하자 모두가 일어섰습니다. 순애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판사는 서류들을 검토하며 말했죠. 고인 김철수 씨의 유산 분할 건입니다. 원고 측 변호사, 입장을 밝혀주시죠. 미영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원고 박미영은 고인의 친자 확인이 완료된 적법한 상속인입니다. 따라서 법정 상속 지분인 2분의 1을 요구합니다. 피고 측 변호사, 반론 있습니까? 순애의 변호사가 일어서려는 순간 순애가 손을 들었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직접 말씀드려도 될까요? 변호사가 놀라서 순애를 쳐다봤어요.
판사도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피고인이 직접 발언하시겠다는 건가요? 네, 재판장님. 좋습니다. 말씀하세요. 순애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지탱하며 입을 열었어요. 재판장님, 저는 지난 몇 주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배신했다는 분노, 평생을 속고 살았다는 억울함, 그리고 갑자기 나타난 이 사람에 대한 미움까지요. 순애는 미영을 바라봤습니다. 미영도 순애를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깨달았습니다. 제가 정말 미워해야 할 사람은 박미영 씨가 아니라는 걸요. 미영 씨도 저와 마찬가지로 남편의 선택에 희생된 사람이었으니까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순애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남편은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죠. 저한테는 미영 씨의 존재를 숨겼고 미영 씨한테는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이어갔어요. 하지만 동시에 남편은 나름대로 책임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비록 방법은 잘못됐지만 두 사람 모두를 위해 돈을 모았으니까요. 피고인,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순애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재판장님, 저는 유산의 절반을 박미영 씨에게 주겠습니다. 순간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순애의 변호사가 깜짝 놀라 일어났어요. 피고인,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아닙니다, 변호사님. 이건 제 결정이에요. 순애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영은 눈을 크게 뜨고 순애를 바라봤어요. 재판장님, 박미영 씨는 제 남편의 피를 이은 딸입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법적으로도 상속 권리가 있다고 하셨죠. 그렇습니다만 저는 제 몫만으로도 충분합니다. 30억이면 제가 남은 생을 사는데 충분하고도 남아요. 나머지는 미영 씨의 몫입니다. 순애의 말에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순애에게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아주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할 건 없어요. 이건 당신의 권리니까요. 순애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죠. 피고인의 의사가 명확하니 그렇게 판결하겠습니다. 고인 김철수 씨의 유산은 배우자 김순애 씨와 자녀 박미영 씨가 각각 2분의 1씩 상속받는 것으로 합니다. 재판장님, 잠깐만요. 갑자기 뒤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정희였어요. 정희가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죠. 순애야, 미쳤니? 내 인생 다 내주는 거야? 정희야, 조용히 해. 여긴 법정이야. 법정이 뭐가 중요해. 너 지금 정신 차려. 평생 내가 고생한 거잖아. 정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판사가 제지했어요. 방청인, 조용히 하십시오. 퇴정 명령 내리겠습니다. 재판장님, 죄송합니다. 순애가 사과하며 정희를 쳐다봤어요. 정희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했죠. 정희야,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하는 거야. 이건 내 선택이야. 순애야. 정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주저앉았습니다. 순애는 정희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정희야, 걱정 마. 난 괜찮아. 판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럼 양측 모두 이해 없습니까? 없습니다. 순애와 미영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판사는 망치를 두드렸어요. 판결을 선고합니다. 고인 김철수 씨의 유산은 김순애 씨와 박미영 씨가 각각 절반씩 상속받는 것으로 최종 결정합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법정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미영이 순애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주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괜찮아요. 당신 거니까요. 순애는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미영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아주머니 저 앞으로 가끔 찾아뵈도 될까요? 순애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세요. 당신도 남편이 아니 철수 씨의 딸이니까요. 미영은 다시 한번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순애는 법정을 나섰습니다. 밖에서 정희가 기다리고 있었죠. 순애야. 정희는 순애를 꼭 안았습니다. 순애는 정희의 품에 안긴 채 조용히 말했어요. 정희야, 나 후회 안 해. 이게 맞는 것 같아. 순애야, 너 정말 바보야. 응, 나 바보야. 평생 바보였어.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은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법원 앞 은행나무에서 바람이 불어왔어요. 나뭇잎들이 흩날렸죠. 순애는 그 바람을 맞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 한편이 가벼워지는 것 같았어요. 재판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활기찼어요. 순애는 예전처럼 새벽같이 일어나 가게로 향했죠. 하지만 예전과는 뭔가 달랐습니다. 순애의 표정이 한결 편안해 보였거든요. 순애 씨, 오늘 동태전 좀 주세요. 단골 손님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순애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오늘 아주 신선한 거 들어왔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순애는 능숙하게 반찬을 담았습니다. 손님은 돈을 내며 물었어요. 김 여사님, 요즘 얼굴이 밝아 보이세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좋은 일이라기보다는 그냥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한동안 많이 힘드셨잖아요. 손님은 반찬을 들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순애는 가게 앞 평상에 앉아 잠시 숨을 돌렸어요.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순애야. 정희가 옆 가게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순애는 정희에게로 걸어갔어요. 정희야, 오늘 김치 잘 팔려? 그럭저럭. 그나저나 순애야, 너 정말 괜찮아? 정희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순애는 정희의 손을 잡았어요. 응, 정희야. 나 정말 괜찮아.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홀가분해. 홀가분하다니? 30억이나 나눠줬는데? 돈이 전부는 아니잖아. 나한테 남은 돈도 충분하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졌어. 순애의 말에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순애야, 너 정말 특이해. 보통 사람들은 돈 앞에서 변하던데. 나도 처음엔 분했어. 남편한테도 미영이한테도. 하지만 생각해보니까 그게 답이 아니더라고. 무슨 말이야? 순애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분노하고 미워하는 건 결국 나만 힘든 거더라고. 남편은 이미 세상에 없고 미영이는 내 미움을 받을 이유가 없잖아. 그래서 놓아주기로 했어. 분노도 원망도. 정희는 순애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순애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순애야, 너 정말 대단해. 나였으면 절대 못했을 거야.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나를 위한 선택이었어.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시장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상인들이 손님을 부르는 소리가 정겹게 들렸어요. 오후가 되자 낯익은 차 한 대가 시장 입구에 섰습니다. 미영이 차에서 내렸어요. 손에는 큰 봉투를 들고 있었죠. 미영은 순애의 가게로 걸어왔습니다.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어머, 미영 씨. 어쩐 일이에요? 순애는 놀라며 반겼습니다. 미영은 봉투를 건넸어요. 이거 받아주세요. 제가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선물이요? 왜요?
그냥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요. 순애는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고급 한과 세트가 들어 있었어요.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아니에요. 아주머니 덕분에 저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미영은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순애도 미소로 화답했어요. 미영 씨,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네, 물론이요. 앞으로 뭘 하실 거예요? 계획 같은 거 있어요? 미영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작은 카페를 열까 해요. 어머니가 생전에 좋아하시던 곳에요. 거기서 어머니를 추억하면서 살고 싶어요. 좋네요. 꼭 잘 되길 바랄게요.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그리고 가끔 찾아뵈어도 될까요? 아주머니와 얘기 나누는 게 좋거든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세요. 언제든 환영이에요. 미영은 기쁜 표정으로 웃었어요. 그때 정희가 다가왔습니다. 미영 씨구나. 잘 지내요? 정희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미영은 정희에게도 인사했어요. 네, 잘 지내요. 이모님도 건강하시죠? 이모님이라니 그냥 정희 아줌마라고 불러요. 정희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평상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편해졌죠. 미영 씨, 카페 열면 우리도 놀러 갈게요. 순애가 말했습니다.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꼭 오세요. 제일 좋은 자리로 안내해 드릴게요. 미영은 1시간 정도 머물다가 돌아갔습니다. 순애는 미영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순애야, 무슨 생각해? 정희가 물었습니다. 순애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가족이란 게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야. 신기하다니? 꼭 피로만 이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 용서와 선택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거지. 정희는 순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순애야, 너 정말 많이 변했다. 예전보다 훨씬 강해진 것 같아. 강해진 게 아니야. 그냥 내려놓는 법을 배운 거지.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 석양이 물들었어요. 순애는 가게 문을 닫을 준비를 했죠. 하루의 마무리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순애는 남편의 산소를 들렀습니다. 한동안 오지 못했던 곳이었어요. 순애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여보, 나왔어요. 한동안 못 왔죠? 미안해요. 순애는 묘비를 닦으며 말을 이었어요. 화났었어요. 정말 많이 화났었죠. 당신이 날 속인 것도, 혼자 다 짊어지고 간 것도. 하지만 이제는 이해해요. 당신도 힘들었을 거예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순애의 머리카락이 흩날렸어요. 미영이 만났어요. 당신 딸, 착한 아이더라고요. 당신 닮았어요. 눈웃음 칠 때 특히. 순애는 미소 지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유산은 반반 나눴어요. 그게 맞는 것 같았거든요. 당신이 원했던 것도 그거였을 테니까. 묘비는 대답이 없었지만 순애는 남편이 듣고 있다고 믿었어요. 이제는 당신을 용서할게요. 그리고 나도 놓아줄게요. 우리 둘 다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순애는 묘비에 이마를 대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긴 세월 동안 쌓였던 감정들이 바람에 날아가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온 순애는 남편의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이제는 그 얼굴을 봐도 아프지 않았어요. 그저 오래된 추억처럼 느껴질 뿐이었죠. 고마웠어요, 여보. 힘들었지만 당신과 함께한 시간들. 순애는 사진을 도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어요. 신선한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왔죠. 다음 날 아침 순애는 여느 때처럼 일찍 일어났습니다. 시장으로 가는 길은 여전히 익숙했어요.
하지만 발걸음이 예전보다 가벼웠죠. 순애 씨, 좋은 아침이에요. 상인들이 인사했습니다. 순애도 환하게 웃으며 화답했어요. 네, 좋은 아침이에요. 가게 앞에 도착한 순애는 평상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어요. 새로운 시작이네. 순애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정말로 새로운 시작 같았어요. 과거의 무게를 내려놓고 용서를 선택한 지금. 순애는 비로소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죠. 정희가 다가와 옆에 앉았습니다. 순애야, 오늘 저녁에 막걸리 한잔 할까? 좋지. 오늘은 내가 파전 부쳐줄게. 그래, 그럼 나는 김치전 부쳐갈게. 두 사람은 웃으며 약속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돌아온 거였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일상이었죠. 순애는 이제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해질 무렵 시장에 불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순애는 가게 정리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먼 곳에서 미영이 보낸 문자가 왔죠. 아주머니, 오늘도 감사한 하루였어요. 좋은 저녁 되세요. 순애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미영 씨도 좋은 저녁 되세요. 건강하게 지내요. 문자를 보내고 순애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어요. 가족이란 게 꼭 피로만 이어지는 건 아닌가 봐. 용서와 선택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거지. 순애의 얼굴에는 긴 세월 끝에 찾아온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삶은 계속되었고 순애는 이제 그 삶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과거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관계를 받아들이며 진정한 자유를 찾은 순애. 그녀의 이야기는 이렇게 새로운 장을 맞이했습니다. 시장의 불빛은 오늘도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순애는 정희와 함께 퇴근길에 올랐어요.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죠.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 그게 바로 순애가 찾은 행복이었습니다.